저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전자부품 전문 기업 솔로엠입니다. 특히 그 전자가격 표식이 ESL 사업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글쎄요, 좀 불안한 재무 상태하고 여러 경영상의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솔로엠의 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과연 현재 드러난 재무적, 경영적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부채 비율, 최근 실적 악화, 또 투명성 문제까지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을 담보로 하기엔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솔로엠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 ESL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리스크는 뭐랄까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옹호자님 입장부터 들어보죠. 네, 솔로엠의 핵심은 단연 ESL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로 바꾼다 이런 개념을 넘어섭니다.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가격을 바꾸고 인력을 효율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리테일 혁명의 거의 심장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솔로엠은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하는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죠. 네, 시장 지위는 그렇죠. 중요한 건 기술적인 초격차입니다.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통신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요. 배터리 수명은 2배 이상 깁니다. 매장에 수만 개씩 깔리는 기기인데 이 차이가 글로벌 유통 공룡들이 솔로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글로벌 리테일 시장의 디지털 전환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특히 북미 시장의 ESL 침투율은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해요.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질 겁니다. 솔로엠이 멕시코랑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게 바로 이 거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아주 과감하고 전략적인 베팅인 거죠. 비전 333이라고 2028년까지 매출 3조, 영업이익 3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잖아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그림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회사가 버텨낼 체력이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솔로엠의 현실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 굉장히 화려했죠. 근데 그 뒤에 2024년 실적은 솔직히 처참했습니다. 매출은 18%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0%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하락의 주된 원인이 바로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던 ESL 사업의 부진이었다는 중입니다. 재무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125%인데 업종 평균이 한 94%인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인이 주주보다 채권자에 더 가깝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34억 원이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업으로 번 돈을 다 쓰고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다 썼다는 뜻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만 보기엔 출혈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한때 70%를 넘었어요. 아무리 다각화를 한다고 해도 특정 고객사의 경기에 회사 전체의 운명이 흔들리는 구조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불거진 최대주주 관련 공시 위반 의혹 같은 지배구조 문제,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투자에서 신뢰보다 중요한 건 없죠. 이런 문제들이 솔로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지적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야말로 솔로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현금 흐름과 높은 부채 비율, 이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 합니다. 아마존이 초기에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류센터에 투자했던 것과 비슷하죠. 대규모 수주가 딱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 이건 선두기업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이익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요. 잠깐만요. 성장통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장통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준이라면 그건 성장통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 신호 아닐까요? 지금 솔로엠은 판관비하고 연구개발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핵심 사업인 ESL 매출은 꺾였어요. 벌어들이는 돈은 줄고 쓰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는 언제든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투자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보장은 없죠. 하지만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9.49%입니다. 업종 평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빌려온 돈과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무작정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확실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증거죠. 글쎄요. 말씀하신 그 높은 ROE가 바로 높은 부채, 즉 레버리지 효과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부채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업황에 꺾이면 그 부채가 고스란히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지금처럼 실적이 꺾이는 국면에서는 그 높은 ROE가 오히려 재무적 리스크를 가리는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죠. ESL 사업의 미래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적 부진 이거 고금리 때문에 고객사들이 투자를 일시적으로 늦춘 것뿐이라고 봅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매장 운영 효율화는 모든 유통기업의 지상 과제잖아요. 리테일 매장의 자동화, 디지털화라는 이 메가 트렌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시장의 평가가 낮아졌을 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밋빛 전망만으로 현재의 실적 악화를 모두 덮을 수는 없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말은 좋지만 경쟁 상황을 봐야죠. 솔루엠만 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의 SES 이마고타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 후가주자들도 계속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루엠이 전기차 충전기나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에 자원을 분산시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핵심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는 위험한 행보라고 봅니다. 그 신사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점은 흥미롭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사업 진출은 단일 사업,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ESL 기술에서 파생된 통신기술, 전력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도 아니고요. 오히려 ESL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하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되려면 지금 발딛고 있는 땅이 단단해야죠. 핵심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러 전선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건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도 이미 경쟁이 극심한 레드오션이거든요. 솔로엠이 거기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투자자 신뢰 문제를 짚어보죠. 지난 11월 17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175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월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라는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솔로엠의 본질적인 기술력과 4분기 이후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베팅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자사주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 역시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하루짜리 수급 현상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신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 중에도 단타 매매는 많으니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시 위반 같은 지배구조 이슈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 즉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는 가장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나 하루의 수급보다 이런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가 안정성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엠은 ESL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고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의 재무적 부담이나 실적 둔화는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며 독보적인 기술적 혜자와 거대한 전방 시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겠습니다. ESL 사업의 잠재력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부채 비율,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경영 투명성 문제, 뭐랄까 외줄타기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확장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핵심 사업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과연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의 크기가 모두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베팅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솔로엠이 야심찬 확장 전력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엠의 미래는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창과 재무 리스크라는 아슬아슬한 방패 사이의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이 기업의 행보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탐색해볼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